코인 왕자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약간의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이 됐어요. 한 0.84% 하락이 돼가지고 7,300만 원은 지켜줘서 끝났는데 장중에 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7,200만 원까지 하락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더리움은 반등폭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눌린다고 했을 때는 520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 자리를 위협을 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다시 구간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어제 하루 동안에 강세가 나왔던 코인이 있죠. 자, 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. 종가가 40%에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룸 네트워크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된다, 안 팔아야 된다 기준은 딱히 보기 어려워요. 오히려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는 고점이 왔기 때문에 부분 비중 축소 자리가 맞죠.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정 후 다시 봐야 됩니다. 왜냐면 어제 큰 거래가 들어왔죠. 그래서 요 거래량을 지금 따져서 보시면은 룸네트워크 최근 움직임 중에서 요 거래는 작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. 요게 그래서 과거에 요 나왔던 자리보다 비슷하게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170원에 대한 가격을 돌파시켜 놓고 끝났어요. 190원, 200원 갖다가 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70원을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룸네트워크는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한 170, 적게는 180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눌림이 나올 때 어떤 공략으로 좀 대처를 할 건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좀 줄이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슈팅이 강하게 나왔던 코인들을 잘 보실 때가 온 것 같아요. 다시 파워레저도 마찬가지죠. 파워레저도 이제 18일 날 이게 25% 하락됐는데 사실 뭐 크게 데미지 받지 않았죠. 이렇게 그죠? 요 날까지.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다 거쳤다고 보고 있고 이 이후 이틀 전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46%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900원대를 돌파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죠. 그래서 요거 최근에 급등된 모습만 봤을 때 요 900짜리 900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은 파워레저는 그대로 좀 가져가는 방향이고 지금도 홀딩은 괜찮습니다. 단 어제 1200원 근처까지 갔고 저번에 한번 슈팅 나올 때도 거의 1200원 근처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. 나는 뭐 한 1500원, 2000원 이렇게 보겠다 하신다면 그건 조금 너무 무모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단기 돌파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. 주봉상 900원 자리로. 그래서 추가로 뭐 1000원까지 다시 봐도 되겠지만 너무 과한 목표가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자. 비중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언급드리는 거는 여기서 사가지고 끌고 올라가는데 100%를 가져가고 있어요. 비중을. 그러면 하락이 한 번이라도 쾅 내려 찍으면 그때부터는 무서워합니다.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올라가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패턴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뭐 STP, 뭐 시빅, 뭐 이런 코인들 보시면은 흐름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슈팅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이번 주 한 주에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개별 코인을 보기보다는 비트코인 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봉에서 보니까 종가는 굉장히 잘 끝났거든요. 대신에 장중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또 7천만 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탈되는지 여부만 파악한다면 지금처럼 개별 코인들, 메이저 코인들 반등 나올 때 그냥 천천히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. 7천 붕괴됐을 때는 당연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. 방어적으로.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한 주의 주봉 상태도 마감이 잘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. 24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넘어간 것 같지만 아직 추세 돌파가 안 됐습니다. 분봉 자체에서.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. 1시간 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추세가 돌파가 돼서 지금 우상향이 나왔는데 4시간 봉으로 전체 그림을 크게 더 확대해서 보니까 아, 일시적인 반등이었구나. 그래서
요 이제 반등 이후에 과연 이제 7,200짜리를 지켜줄지 요 자리죠. 이거 여부에 따라서 오늘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 어떤 변동수가 또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큰 변동이 없어서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답답하게만 보였던 코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,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보라코인이 슈팅이 많이 갔다 왔죠. 근데 보라코인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급등되고 나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신에 1차, 2차까지 좀 봐야 돼요.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지 라인을 좀 말씀드린 건데 1200원 못 지켜주면 1000원까지 오는데 1000원이 최종적인 손절짜리입니다. 손절. 1000원이 이제 종가로 깨졌거나 장중에 깨지고 내려갔을 때 1000원짜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라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은 1000원에 대한 부분만 좀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1000원까지 안 내려온다. 혹은 내려왔다가도 1200원, 1400원을 다시 넘어간다. 1400원 몸통 돌파가 된다 그랬을 때는 요 자리죠. 요 자리를 이렇게 올려섰다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보라 제2의 슈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된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라 코인은 좀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. 지금 당장 사자 뭐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눌릴 때 한번 사볼 수 있는 코인이고 또는 돌파 시점이 잡혔을 때 한번 가볼 수 있겠다. 근데 지금은 어중간한 자리죠. 그래서 1200원이나 1000원이 오든가 1400원은 그냥 뚫든가 그런 방향이 좀 나와준다면 보라 코인도 다시 재상승 또는 뭐 한번 기회를 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주봉으로 보니까요. 이번 주 한 주에 거의 23%, 장중에는 30% 이상의 시세가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주봉상에서는.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단기로 한 며칠 정도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힘에 대한 그 세기는 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분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반등 후에 차트로 보니까는 뭐 이렇게 갖다 막 눌리고 이러는데 분봉에서 보니까 그래서 상단 라인에는 살아주고 있어요. 그쵸? 지지선도 깼다가 다시 회복된 상태고 1400원에 대한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태죠. 그렇다 보니까 분봉 대응이든 일봉 대응이든 준비를 하셨다가 보라코인 이번 주 한 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코인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무모한 투자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투자 말고 진짜 정석대로 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회원님들하고도 진짜 수익 낼 때 욕심을 내지 않는데 이번 달에 진짜 욕심 없이 했는데도 이번 달 수익률이 꽤 잘 나왔습니다. 여기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가 벌써 정리가 돼 버렸네요. 그쵸? 이게 다 이제 수익으로 좀 전환됐고 펀트는 부분 비중 줄인 자리 일부 손절 자리가 있긴 했지만 축소 자리가 그래도 큰 데미지는 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번 달 수익도 좀 잘 나온 상태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대응을 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싸게 사서 뭐 비싸게 팔고 내가 프로스를 먹고 그거보다는 내 원칙에 맞게 매매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따라서 끌려가지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도 끝난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저는 하락되고 있는 게 더 좋아요. 가는 것보다 빠지고 있는 애들 더 좋아합니다. 그래서 밑에 빠지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급락 나올 일은 없으니까. 그쵸? 그래서 오히려 빠진 애들은 다른 코인들이 다 하락할 때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 있는 코인들 대응을 하시고 또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너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한 번씩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꼭 해야 될 거는 비중입니다. 내가 늘 말씀드려요. 비중에 관련해서도. 그래서 한번 시장에 대한 하락이 쏟아진다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대응이 안 돼요. 돈이 없으니까요. 추가 매수를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꼭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계시고 그게 내가 잘 안 된다면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겠죠.
예, 뭐든지 한 방에 되는 건 없으니까 하나하나씩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 가지 좀 더 하나 더 본다면 왁스 코인인데요. 자,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,000원이 돌파돼 버렸습니다. 주봉에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. 그렇죠? 예, 지금 거의 꼭대기 수준인데 저번 주에 1,200원 꼭대기를 갔다 왔네요. 근데 지금 종가가 굉장히 잘 끝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. 사실 11월 요때 31일 날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상은 일시적인 물량이 빠진 날이었죠. 근데 그 다음 날 종가를 다시 올려 세워놨습니다. 500원 위로.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이제 오름세로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왁스는 지금 자리에서 1,000원 자리를 익절값이나 손절값으로 잡으셔야 됩니다. 여기를. 네, 그래서 이 1,000원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. 왁스는. 그래서 이제 장중에 깨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분봉 240분봉을 본다든지 일봉상에서 진짜 이거 1,000원 깨져서 끝나겠다, 900원대에서 끝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가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오늘 자리 1,000원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1,200원을 올라갈 수 있는 반등폭도 없지는 않다.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요 조정받고 있는 것 자체가 단순 조정일지 아니면은 좀 밀리는 조정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왁스 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눌린다고 했을 때는 900원까지 빠질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도 1차는 1,000원이고 2차는 900원입니다. 900원이 깨질 때는 진짜 손절하셔야 돼요. 1,000원 깨졌을 때는 다 손절 안 한다고 해도 부분 손절을 한다든지 부분 익절을 해도 되겠지만 900원 깨진다고 했을 때는 꼭 지켜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은 왁스는 거의 요거는 이슈빨이나 기대감으로 가는 그런 차트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수급도 크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.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. 오히려 올라가면서 던지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렇죠? 얘도 상승 나오면서 던졌고, 얘도 상승 나오고 있는데 요 상승 다음 날 던졌고, 오히려 팔고 있는 물량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요.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